안녕하세요. 내 소스를 오픈하면 생기는 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픈했다는 소스가 엄청 막 대단한 소스는 아닙니다. 단지 시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약 4개월간의 경험한 내용을 시간의 순서대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할 내용은 특히 취준생 분들이나 입문자분들께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소개를 드리자면 염승엽이고요. 금융권에서 종사하다가 얼마 전에 iOS 개발자로 카카오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계기부터 시작하여서 시간 순서대로 일어난 일들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에는 오픈소스 활동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을 공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간단한 조사를 뭔가 하고 싶은데요. 잠시만요. 갑자기 안 되네요. 인터넷이 연결 안 돼 있었군요. 죄송합니다. 네. 지금 슬라이더에서 스위프트 이벤트 코드를 작성하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간단한 조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Q&A는 하지 마시고 라이브 폴만 들어오셔서 투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업무에서 사용하고 계시거나 선호한 것 하나만 제가 알고 싶어서 코코아 팥이 압도적이네요. 역시 코코아 팥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고 외주는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계시고 외주 사용하시네요. 딱 통계에서 보듯이 제가 예상했던 거와 같이 코코아 팥이 제일 많았고 그 다음 이제 카르타고 그리고 이제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스위프트 패키지 매니저가 4%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이제 SPM, 스위프트 PM이라고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시는지 하나만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먹는 건가요? 가 1등으로 나왔네요. 실제로 업무에도 활용하고 있다는, 실제로 업무에 활용하고 있으신 분 계신가요? 예. 신기하네요. 지금은 스위프트 패키지 매니저가 좀 업무에서 많이 검토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따로 한번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제 소스를 오픈하게 된 계기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소스를 오픈하려고 한 계기는 이제 오픈소스라는 단어가 뭔가 저한테는 되게 멋있는 단어라고 생각됐습니다. 오픈소스 컨트리뷰터다 하면은 일단 뭔가 멋있고 단어 자체도 주니어인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멋있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오픈소스 기여를 우대사항으로 명시하는 기업이 많다는 건 알고 계실 것 같고 이외에도 GitHub 아이디를 명시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도 뭔가 제 GitHub을 꾸미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뭔가 기여하는 활동도 좋지만 그 리파지토리에 제가 오너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소스를 공개했을 때 사람들 반응이 어떨까 그리고 혹시 스타를 눌러주는 분도 계실까 이런 기대도 있었고요. 그런 궁금증에서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까 1등을 받은 코코아 팥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요. 일단 제가 소스를 오픈하려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코코아 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적으로도 많이 써봤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레퍼런스도 많고 업로드하는 방법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코코아팟에 업로드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코코아팟 프로젝트를 제일 처음 생성하는 화면입니다. 맨 위에 팟 LRB 크리에이터에서 이제 라이브러리 명을 쓰면은 아래 이제 화면들이 나오고요. 이 5가지 문답에 대해서 원하는 방식대로 뭐 iOS, macOS 아니면은 언어를 스위프트로 할 건지 오브젝티브-C로 할 건지 원하는 대로 입력하면 됩니다. 간략하게 이제 코코아팟 라이브러리 버전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업데이트하는 화면인데요. 첫 코코아팟 프로젝트를 만들면 기본적으로 SF 폴더와 클래시스 폴더로 나눠집니다. 예상하시다시피 이런 디렉토리는 뭐 개개인의 뭐 성향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바꿀 수도 있고 기존의 뭐 유명한 라이브러리들은 뭐 디렉토리가 되게 잘 되어 있고요. 그런 거 참고하시면 좋고 클래시스 폴더에 일반적으로 소스 코드를 추가해서 작성합니다. 파일을 추가할 때 이제 타겟 설정을 좀 눈여겨봐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체크가 해제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추가하고 파일을 추가합니다.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팟스펙이라는 파일인데요. 이 팟스펙 파일은 해당 라이브러리에 대한 정보를 다 담고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버전, 뭐 스위프트 버전, 뭐 기능, 내가 뭐 이 라이브러리가 무엇을 하는 라이브러리다. 그리고 이 오픈소스는 무슨 라이센스다. 이런 정보들을 담고 있고요. 여기선 제 라이브러리가 원래 1.2.0이었는데 1.2.1로 올리고 업데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제 라이브러리 일단 깃으로 뭐 대부분 아니죠? 뭐 거의 모든 라이브러리가 깃으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깃에서 태그를 꼭 달아줘야 이 코코아팟에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기존에는 1.2.0이었지만 제가 이제 1.2.1로 업그레이드 한 다음에 원격에 올리게 되면 이제 1.2.1로 일단은 태그를 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꼭 해주어야 되는 과정이 팟스펙 파일에 대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배포하기 전에 꼭 한 번씩 해야 2번 일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팟스펙 민트를 하게 되면 성공하게 되면 초록색으로 통과됐다고 나오고 만약에 뭐 팟스펙 파일에 뭔가 잘못됐다, 뭔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빨간색 글씨로 설명을 해줍니다. 이제 대망의 업로드 단계입니다. 업로드 단계에서 팟 트렁크 푸시하고 이제 라이브러리 팟스펙 파일을 업로드하게 되면은 제 소스들이 전부 코코아팟 저장소에 업로드 되어지게 됩니다. 이제 이게 업로드 성공 화면인데요. 업로드를 성공하게 되면은 이런 메시지가 뜨고 처음 업로드했을 때 이제 아래에 보면은 Tell your friends라고 메시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로 친구들한테 막 말해주면서 이거 좀 써달라. 괜찮으면 뭐 스타도 눌러주겠니? 뭐 이렇게 하면서 이런 식으로 많이 홍보를 개인적으로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뭐 업로드를 실제로 하시게 되면은 Tell your friends 이 문구 보고 되게 처음에 설레서 주변에 많이 말씀하시고 이 오픈 채팅방에서도 많이들 홍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드디어 오픈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연하다시피 이제 제 라이브러리는 완벽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슈가 달리기 시작했고요. 해당 화면은 제 소스 코드의 이 글쓴이가 직접 빨간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수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길래 저는 이제 제 소스를 또 포크를 떠가더라고요. 그래서 포크 해가서 좀 고쳐줘서 PR 올려주면 좀 재밌을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는 저한테 좀 바꿔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을 해줬고요. 다음은 이 이슈는 좀 많이 미안했던 이슈인데요. 제가 이제 달력 관련한 라이브러리를 만들었었는데 이분은 중국인이신데 제가 1월화수목금토가 한자로 되어 있어서 그냥 당연하게 그냥 중국 거겠지 하고 이제 중국 타입이다 이렇게 변수명을 해놨더니 아니다 이거 일본 거다. 중국에서는 이거 1, 2, 3 이게 두이 석삼 넉사 이렇게 여기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몰랐는데 그래서 정말 미안하다 이게 좀 사과를 하고 바로 바꿔줬고요.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제가 수정을 하고
이제 뭐 실제로 업무에서 뭐 기수로 뭐 코드 리뷰나 뭐 이런 것들을 관리하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슈 태그를 커밋 메시지에 달면은 이렇게 아래에 내가 너의 이슈를 언제 업데이트했고 머지했고 그리고 어떤 레이블을 붙여줬다 이런 걸 하고 그렇게 완료가 되면 제가 이 이슈를 이제 닫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GitHub 이슈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도 좀 이슈로 달아줬으면 좋겠는데 개인적으로 메일을 보내더라고요. 이 메일이 종종 있었는데 이분은 밤 10시 반에 보내가지고 제가 밤 10시쯤에 자거든요. 근데 밤 10시 26분에 이제 알림을 보고 내일 해야겠다 했는데 밤에 이제 잠이 안 오더라고요. 빨리 안 해주면은 다른 라이브러리 쓰면 어떡하지? 이런 게 있어가지고 10시 48분에 지금 빨리 체크해 보겠다. 이분은 이제 어차피 시차가 다르기 때문에 뭐 회사에서 일하고 계시나? 뭐 이런 생각도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핑퐁 치면서 밤에 그때 자려고 딱 누웠는데 잠이 안 와서 그냥 책상 가서 다시 노트북 켜서 작업을 했었던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되게 신기했던 게 저는 뭐 스타라는 거를 과연 받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도 많이 달아주시고 많이 달리진 않았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적으로 좀 믿기지 않았고요. 믿기지 않았던 게 세계에 되게 다양한 개발자들이 iOS 개발자들이 존재했고 그런 분들이 스타를 그냥 눌러주더라고요. 제 라이브러리 만약에 안 보셨으면 좋겠지만 보시면은 소스가 굉장히 간단하거든요. 별거 진짜 아닌데 그래도 뭔가 이렇게 막 쿠웨이트, 뭐 일본, 브라질 뭐 이외에도 막 베트남, 프랑스, 중국 되게 굉장한 많은 나라에서 달아줘서 되게 좀 기억이 뭔가 되게 인상 깊었고 그 중에서 이제 기억에 남는 분이 한 분 계셔서 제가 스타가 몇 개 달리지 않기 때문에 스타 눌러주신 분들에 대해서 제가 다 타고 들어가서 살펴봅니다. 그분 리퍼런스이 뭔지, 그분이 뭐하고 계시는 분인지, 뭐 왜냐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기억에 남는 분이 학교 이름이 굉장히 좀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학생이 내 것까지 왔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인상 깊었었고 GitHub에 이제 인사이트 메뉴에는 트래픽이라고 있어요. 트래픽 메뉴를 가면은 이 트래픽 메뉴가 좀 아쉬운 게 최근 2주간의 기록만 보여줍니다. 예전 기록들은 계속 지워지고 최근 2주만 남아있는데 이게 발표 준비할 때 제가 한번 찍어봤는데 좀 유의미한 데이터는 유니크 데이터인 것 같고요. 제 라이브러리에 2주 동안 한 80명 정도 오면은 클론을 한 30명 정도 해간다. 이런 재밌는 데이터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스위프트 패키지 매니저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하는데요. 제가 이제 코코아팟으로만 업로드 하다 보니까 카르타고나 이제 SPM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 않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귀찮아서 그런 것도 있고 코코아팟이 제일 많으니까 이런 이유도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 WWDC 내용 중에서 핫한 키워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도 이제 스위프트 PM이기 때문에 스위프트 PM을 한번 지원해보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위프트 PM은 작년 WWDC 때 소개가 이미 되었고요. 올해에는 엑스코드 11에서 라이브러리를 관리할 수 있게끔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관리하는 방식은 로컬, 리모트 두 가지로 나뉘게 되고요. 이 스위프트 PM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파일은 이 패키지.swift입니다. 일단은 언어가 스위프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친숙해서 좋았고 코코아팟으로 배포했던 라이브러리에다가 패키지.swift만 추가하면은 그냥 스위프트 패키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쉬웠고 이 상단의 주석을 명시하지 않으면은 스위프트 PM으로 인지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만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파일을 추가하게 되면은 이제 리드미 파일에는 이런 태그를 달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고 이 태그 외에도 뭐 스위프트 패키지 매니저, 뭐 컴패티터블 이런 태그도 달 수 있겠죠. 그리고 눈여겨볼 것이 아까 코코아팟에서는 파스펙 파일 기억하시죠? 파스펙 파일과 패키지.swift 파일을 좀 비교해서 보면은
왼쪽은 어느 게 좀 더 친숙하신가요? 저는 뭐 당연히 스위프트로 짜져 있는 저 라이브러리 정보들이 더 눈에 들어오고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스위프트 PM이 좀 더 마음에 드는 요인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맨 처음으로 이제 로컬을 먼저 다뤄보게 되는데요. 스위프트 PM을 로컬로 썼을 때 어떤 장점이 있냐면 로컬 패키지는 워크스페이스 안에 있는 서브 프로젝트로 생각하면 되게 쉽습니다. 그리고 코드를 모든 애플 플랫폼에서 사용 가능하다는 점에서 플랫폼의 독립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재사용 가능한 코드를 리팩토링 하는데 매우 효율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버저닝이 불필요하고요. 몇 단계만 거치면 쉽게 배포할 수도 있습니다. 이 화면이 스위프트 패키지를 추가한 모습이고요. 프로젝트에 패키지를 추가했다고 해서 바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추가가 되었고, 이거는 이제 제가 라이브러리를 그냥 단순하게 드래그 앤 드랍해서 추가한 모습입니다. 이제 프로젝트 설정에 가면은 패키지를 이제 추가해 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더하기를 눌러서 프로젝트 하위에 패키지를 추가했으면은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뜹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선택해서 추가해 보겠습니다. 선택하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단순하게 이제 소스에서 임포트해서 사용하면 끝납니다. 되게 간단하죠. 이제는 리모트로 관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엑스코드에서 파일에 애드 패키지로 들어가시면은 이러한 화면이 뜹니다. 여기다가 이제 클론할 주소를 넣으시고 다음 누르게 되면은 라이브러리 버전을 선택하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시멘틱 버저닝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버전을 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쓰실 텐데요. 맨 앞에 버전이 메이저 버전. 기존 버전과 호환되지 않게 API가 수정되면은 이 메이저 버전을 올립니다. 그리고 기존 버전과 호환되면서 뭔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면은 마이너 버전을 올리고, 기존 버전과 호환되면서 버그를 수정했다. 그럼 간단한 수정이 추가됐을 때는 패치 버전을 올리게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 홈페이지에서 참조하시면 되고, WWDC를 영상을 보시면은 스위프트 PM 다루는 세션마다 꼭 이 버저닝 개념을 언급하더라고요. 이제 계속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리모트 패키지를 관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피니시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프로젝트 디렉토리에 하단에 보시면은 이렇게 추가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추가되면은 프로젝트 설정 파일에서 스위프트 패키지 목록에 이렇게 자동으로 추가가 되고요. 이제 아까 로컬과 리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왼쪽이 로컬이었고 지금 이제 오른쪽이 리모트입니다. 뭔가 차이점이 느껴지시죠? 오른쪽 리모트에서는 이제 버전이 표시되는 거 볼 수 있고, 왼쪽에서는 버전이 불필요하기 때문에 딱히 표시되진 않습니다. 그럼 이거를 한번 뭔가 피부로 안 와닿으실 것 같아서 한번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한 앱이고요. 일단 이 앱이 어떻게 구동되는지 보여드리자면은 이 레더스고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토스트를 보여달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개발자로서 토스트를 내가 직접 만들어서 해야겠다 라는 생각도 들 수 있지만, 어느 누군가는 너무 귀찮다, 그냥 라이브러리 쓰자.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해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몰라서 여기에 주소를 미리 남겨놓고,
이제 라이브러리를 쓰려면 임포트를 받아야겠죠. 다음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은 이렇게 뜨게 되고요. 이게 이제 최신 버전이 1.3.0이기 때문에 이렇게 뜨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이 up to next major를 보시면은 이게 네 가지로 선택할 수 있어요. up to next major는 이 2.0.0 미만까지 관리가 되고요. 더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이너로 하게 되면은 패치 버전만 계속 올라가게 되고, 마이너는 올라가지 않습니다. 직접 뭔가 제가 커스텀하게 버전을 다시 수정할 수도 있고요. 딱 정확한 어떤 버전만 쓰겠다 이렇게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브랜치를 선택하거나 커밋 아이디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로 하겠습니다. 넥스트 하게 되면은 당겨오게 되고, 이렇게 이제 추가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여기서 보면은 로컬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자동으로 추가되지 않는데 이렇게 추가된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추가만 하고 코딩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레더스 고를 얻기 때문에 레더스 고 인스턴스만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이 고라는 인스턴스를 출력하고 싶은 거거든요. 여기서 토스트를 띄우기 위해서 안 뜨죠? 안 뜨는 이유는 임포트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 실수고요. 와이와이 토스트를 임포트하겠습니다. 임포트하고 토스트 이제 두 개밖에 없어요. 제가 별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두 개밖에 없습니다. 자, 여기다가 메시지를 스니펫을 해왔으면 좋았을 텐데 닫히겠습니다.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토스트를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토스트를 이제 개발해야 되는데 개발이 다 끝났죠. 이제 버튼이 다시 뜰 것이고 누르게 되면 토스트가 뜹니다. 다들 오늘 하루 유익하시길 바라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안 됐습니다.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WWDC 영상 보면은 이런 타이밍에 박수가 나오긴 하더라고요. 이걸로 의미하고 저는 이제 오픈소스 활동을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단순하게 이제 집이나 학교, 이제 회사에서 개발만 계속 하게 되면은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남지 않는다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이제 계속되다 보면 이제 불안감도 생기고 나는 이제 앞으로 뭔가 발전하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이제 블로그가 됐건 뭐 깃허브이 됐건 기록을 남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얘기는 이제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구직 혹은 이직 모두 해당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히 대학생이나 취준생 분들에게는 큰 장벽이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경력 같은 신입을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입분들은 커리어를 어떻게 쌓아가지 이런 고민을 많이 해결시켜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내 소스를 공개한 것이기 때문에 때로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 소스를 가지고 어떤 기업의 면접관들은 그걸 가지고 평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좀 면접 볼 좀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면접 가서 그 면접관 분들께 어떤 질문을 할 수 있는 요지를 만들어 준다는 것 자체가 제 소스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거고 제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뭔가 긍정적으로도 평가합니다. 오픈했다는 것 그 자체, 오픈소스 활동을 시도했다는 것 자체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남들과의 차별성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오픈소스 활동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제 최근에는 뭔가 다른 사이드 프로젝트나 이런 거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면은 여기에 좀 소홀하게 되는데, 저는 기여가 됐건 뭐 새로운 리파지토리가 됐건 활동은 뭐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좋아하는 글귀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없는 것은 시간이 아니라 진심이다. 이상 연승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분이 진짜 멋있잖아요. 저희 진짜 감탄했잖아요.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네, 뒤에 먼저. 질문 안 받으려고 빨리 내려가려고 했는데. 예. 큰 소리로 해주세요. 네, 발표 잘 들었고요. 예. 그 오픈소스 지금 만드신 거 만들게 된 계기가 좀 궁금한데요. 뭐 사이드 프로젝트를 하다가 필요해서 만드신 건지 아니면 그냥 갑자기 아이디어가 생각나서 만드신 건지. 그 계기는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회사에서 했던 코딩이 괜찮더라고요. 좀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좀 귀찮은 일들이 있잖아요. 회사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 화면도 이거 쓰고 저 화면도 이거 쓰고, 그럼 결론적으로 이제 공통 모듈을 만들게 되는데, 그런 공통 모듈을 만들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게 필요하겠다, 이거 쓰면 인기 많지 않을까 해서 내놨는데 인기는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좀 굉장히 좀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자 해서 이제 제가 올린 것들은 되게 간단한 것만 올린 겁니다. 예. 뒤에 먼저 해주셨죠? 네, 안녕하세요. 제가 라이브러리를 써보기만 한 입장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혹시 그 라이브러리를 직접 개발해 보시니까 뭐 이런 점 새로 알게 되어서 좋다는 게 있으신가요? 일단은 뭐 회사에서 일하는 것보다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만들고 학습하는 게, 얻는 게 오히려 더 많은 경우가 있더라고요. 라이브러리를 만들다 보니까 이게 소스를 오픈해야 되고, 실제로 이슈에도 제 소스를 캡처하는 걸 보면서 좀 다른 사람들이 보기 좋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게 좀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사용자 입장, 제 라이브러리의 사용자는 이제 개발자들이겠죠. 개발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더 간단하고 간결하게 소스를 짤까, 그런 것들을 좀 중점적으로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좀 더 이제 클린 코드를 생각하게 되고, 근데 지금은 업데이트 잘 안 돼서 클린하진 않는데 앞으로는 이제 계속 클린하게 할 것 같고요. 실제로 라이브러리 만들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념들을 더 찾아보게 되고, 회사에서 쓰던 게 아니기 때문에 회사에서 하는 것만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더 많은 공부가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적극적으로 뭔가 해보시면은 학습하는 데는 사이드 프로젝트만큼 굉장히 좋은 이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분. 예. 네. 아까 발표하실 때 네. 다른 라이브러리를 한번 참고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라이브러리 개발하시면서 참고하셨던 대표적인 라이브러리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좀 인기 많은 것들, 알라모 파이어나 킹피셔 같은 것들 디렉토리를 보니까 디렉토리가 좀 잘 짜여져 있더라고요. 그것을 제 라이브러리에 반영하지 않았고요. 이제 참고만 했고, 실제로 이제 알러트나 이런 거 띄우는 라이브러리 보면서 알러트 띄우는 코드를 참고해서 지금 소스들을 만들긴 했습니다. 예. 그 알러트 띄우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가 엄청 유명하진 않고, 저도 뭔가 코코아팟 이렇게 탐험하다가 하나 찾게 됐는데 그거 보고 괜찮네, 이걸 베이스로 저는 이걸 다른 걸 또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좀 뭔가 발전시켰습니다.